우리가 인생에서 처음 배우는 과일 이름은 대부분 사과다. 빨갛고 둥글고 한 입 베어 물면 아삭거리는 그 소리. 그 단순한 이미지 속에는 인류의 오랜 역사와 감정이 녹아있다. 누군가에게 사과는 건강의 상징이고 누군가에게는 죄의 상징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첫사랑의 기억이다. 하나의 과일이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진 건 아마 사과가 인간과 함께 걸어온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일 것이다. 사과의 고향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알마티아마티 부근이다. 알마티라는 이름 자체가 사과가 풍성한 땅이라는 뜻을 가진다. 이 지역의 산지에는 지금도 야생사과 MALUSSIVRSII가 자라고 있다. 이 품종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사과의 조상이다. 고대 실크로드를 따라 야생사과의 씨앗은 서쪽으로 이동했다. 상인들의 가방, 낙타의 털, 새의 부리에 묻어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지나 유럽으로 전해졌다. 로마 시대에는 사과가 귀족의 정원에서만 자랐다. 하지만 10세기 이후 수도원에서 사과를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그 향과 맛이 서민들에게까지 퍼졌다. 결국 사과는 인류 문명과 함께 이동하며 가장 널리 재배되는 과일로 자리 잡았다.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다. 그 안에는 종교적, 철학적, 문화적 상징이 깊게 깔려있다. 기독교 성경 속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는 명확히 사과라고 적혀있지 않지만 서양 미술과 문학은 오랫동안 그것을 사과로 표현했다. 그 결과 사과는 지식 유혹 인간의 죄를 상징하게 된다. 하지만 같은 사과가 뉴턴에게 떨어졌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 한 알의 사과는 인류의 지혜를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즉, 사과는 죄와 깨달음, 두 얼굴의 상징이 되었다. 사과는 장미과 ROSACA에 속하는 낙엽성 과수다. 봄의 흰빛 혹은 연분홍빛의 꽃이 피고 벌과 바람의 도움으로 수정을 거친 뒤 열매를 맺는다. 수정이 이뤄진 뒤 약 150일간의 과정을 거쳐 작은 꽃은 단단한 열매로 자란다. 햇빛의 세기와 낮밤의 온도 차가 클수록 사과의 색이 짙고 당도가 높아진다. 사과의 단맛은 과당 프럭토스, 자당 수크로스, 포도당 글루코스2 어우러져 만들어진다. 그리고 신맛은 사과산 MALIC에서드으로 결정된다. 이 달콤함과 산미의 조화가 바로 사과 특유의 청량한 맛이다. 빨간 사과는 대부분 리코페넬 YCOPN이 과 안토시아닌 ANTHOCYANIN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을 돕고 세포 노화를 늦춘다. 반면 초록색 사과, 예를 들어 그라니 스미스 품종은 폴리페놀 POLYPHENOL과 유기산이 많아 새콤한 맛이 강하고 식욕을 돋운다. 노란 사과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피부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즉, 색깔 하나로도 사과의 개성이 다르다. 빨간 사과는 달콤하고 부드럽고 초록 사과는 상큼하고 날카롭고 노란 사과는 고소하고 향긋하다. 마치 사람의 성격처럼 색마다 맛이 다르다. 사과는 한 해에 한 번만 수확된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 동안 성장하며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맛을 낸다. 농부의 한 해는 사과의 리듬으로 움직인다. 봄엔 꽃을 피우기 위해 가지를 다듬고 여름엔 병충해를 막으며 가을엔 가장 달콤한 순간을 기다린다. 사과는 낮 동안 햇빛을 모으고 밤에는 그 에너지를 당으로 바꾸며 익어간다. 그래서 일교차가 큰 산지일수록 사과의 색이 선명하고 맛이 진하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과 산지는 문경, 예천, 청송. 이곳의 새벽 공기에는 아직도 사과밭의 이슬향이 배어있다. 사과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 펙틴이 풍부하다. 펙틴은 장의 운동을 도와 노폐물을 배출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당 조절을 돕는다. 또한 폴리페놀, 카테킨, 퀘르세틴, QERCTIN 등의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높인다. 특히 사과 껍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과육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사과의 대표 문장, 하루 한 알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엔 애플 데이 키프스 더 다크터 어이는 1900년대 초 영국 웨일즈 지역에서 처음 사용된 속담이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문명과 함께 성장한 상징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황금 사과는 여신의 미와 질투를 상징했고 노르드 신화에서는 영원의 생명을 의미했다.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에는
사과가 지식과 탐구심을 상징하며 예술 속에 등장했다. 20세기에는 기술과 창의성의 상징이 되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도 사람들이 가장 친근하게 느끼는 과일이었기 때문이다. 사과는 이제 사람의 욕망, 지식, 예술, 기술의 모든 영역 속에 녹아있다. 하루의 시작, 도시락 속 사과 반쪽.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나눠 먹던 사과 조각. 냉장고에서 꺼내 한 입 베어 물 때 터지는 청량한 소리. 사과의 맛은 단순히 달콤함이 아니다. 그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시간의 맛이다. 할머니가 깎아주던 사과는 늘 균일한 두께로 정갈하게 썰려 있었다. 그 손끝의 온기와 향은 지금도 기억 속에 남아있다. 사과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정의 향기이자 사람의 마음이다. 사과는 인간이 자연과 협력해 만든 예술이다. 씨앗은 자연의 선물이지만 그걸 단맛과 향으로 키워낸 건 인간의 손이다. 한 알의 사과에는 햇살, 바람, 물, 흙, 그리고 손의 온도가 모두 담겨있다. 농부는 사과를 재배하며 계절의 언어를 배운다. 봄에는 인내를, 여름에는 돌봄을, 가을에는 감사와 수확을, 그리고 겨울에는 기다림을 배운다. 그 모든 과정이 모여 우리가 베어 무는 단 한 입의 사과가 된다. 첫 한 입의 의미. 사과를 베어 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삭거리는 그 소리를 좋아한다. 그건 단순한 청각적 쾌감이 아니라 생명과 신선함의 증거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 한 입 속에는 인류의 역사, 자연의 시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함께 들어있다. 사과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단순한 것 속에 진짜 아름다움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과 하나를 깎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 소리를 들으며 삶의 리듬을 느낀다.